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염색골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특별했지요. 염색하는 옷감보다 더 빨리 젖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말입니다. 아이고, 들었어? 염색집 춤매는 밤만 되면 이불도 젖는다 카더만. 쉿! 목소리 좀 낮추소. 그래도 그 여인 염색 솜씨는 팔도에서 알아주는 것이오. 염색 솜씨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솜씨가 있다지 않소? 허허. 어느 장마철 날 빨래터에서 시작된 운명의 만남. 몸은 젖었어도 맘까지 젖을 줄은 몰랐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물들기 시작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팔도에서 손님 몰려드는 물들임의 고수 춘매. 젖어야 물이 들지요. 그게 염색이든 사람이든. 말수는 적지만 손재주가 좋은 사나이 칠복이. 이 손으로 옷감만 만지는 줄 아셨소? 마을에 풍문 퍼뜨리는 장본인 옥녀. 그 색시 혼자 젖는디. 그게 물이겠어? 음에 야식거리여라. 과거 칠복을 유혹했던 치명적 요부 사또댁마님. 그 손맛을 놓친 게 내 인생의 실수였지. 조선 한양 근교의 작은 고을 염색골. 이 동네는 이름만큼이나 물감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냄새가 짙은 곳이 바로 춘매네 염색집이었습니다. 춘매는 빨래줄에 걸려있는 염색천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염색된 천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지요. 아이고, 이쪽 물 참 고와졌네. 오늘은 진사댁 비단도 물들일 수 있겠구만. 춘매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옥녀가 보였습니다. 춘매야, 이 염색쟁이는 귀가 먹었나? 아침부터 불러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언니, 저 일하느라 목청 터지게 부르는 소리도 못 들었소. 옥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손으로 밤에도 열심히 일하제? 후, 자네 혼자 밤마다 젖는다 카던데. 춘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언제 젖었다고 그런 소리를. 아이고, 화낼 것 없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라대. 혼자 사는 여인네가 밤마다 이불이 젖는다고 쪽물 들이듯 온몸을 적시고. 언니, 제발 그만. 옥녀는 키득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샘집 큰아들 놈이 자네 집 담장 넘어 훔쳐본다는 소문도 있대. 그놈 말로는 자네가 방 안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냥 밤에 염색감 말리느라 숨이 차서 그랬을 뿐인데.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강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허우적거리는 소리였지요. 뭐고? 저기 물에 누가 빠진 것 같은데. 춘매가 얼른 달려가 보니 한 사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긴 빨랫대를 내밀어 사내를 건져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사내는 축 늘어진 채 정신을 잃어 있었는데 젖은 옷 사이로 그의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고 춘매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고 말했지요. 어서 내 염색집으로 데려가야겠소. 이대로 두면 분명 죽을 거요. 춘매는 옥녀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잃은 사내를 염색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옥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매, 이래 젖은 사내를 다짜고짜 안방에 들이기냐? 이러다 내가 진짜로 젖겠구만. 언니,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서 이 사람 옷부터 갈아입혀야겠소. 춘매가 사내에 젖은 옷을 벗기려 하자 옥녀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롭게 지켜보며 말했지요. 내가 도와줄게. 먼저 저고리부터. 아이고, 이 사내 근육이 꽉 차서 옷이 안 벗겨지네. 언니, 그만하고 나가 계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옥녀가 마지못해 물러가자 춘매는 한숨을 내쉬며 사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때 사내가 미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뜨며 말했지요. 여긴 어디요? 아이고, 정신이 들었소? 빨래터에서 물에 빠진 당신을 구했소. 이름이 뭐요? 칠복이라 합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는데 보셨소? 주막에서는 관아의 신복 도승이 주모에게 캐묻고 있었지요. 도승의 날카로운 눈빛이 주모를 위아래로 흩었습니다. 낯선 사내라. 요즘 장터가 서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 잘 모르겠소이다. 어떻게 생긴 사람을 찾는 거요? 30쯤 되고
손에 물때가 진하게 베인 놈일세. 관아에서 도망친 노비라오. 주모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아까 술 한 잔 달라며 들어왔던 젖은 사내가 생각났지만 그런 사람은 못 봤소이다. 혹시 보이면 알려드리지요. 도승이 떠나자마자 주모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춘맨의 염색집으로 향했는데 염색집 뒷뜰에서 마침 옥녀가 담을 넘어 나오는 걸 마주쳤지요.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쉿! 내가 지금 춘맨의 방 창문으로 훔쳐봤는데. 으이구, 그 남정네 물건이 거시기 한디? 뭔 물건? 말하자면 장독대 밑에 숨겨둔 절구대보다 더 굴딱하이. 근데 왜? 큰일 났어. 관아에서 도망친 노비를 찾고 있어. 그 사내가 그런 것 같은데. 이틀째 아침 춘매는 장독대 옆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칠복은 이미 마당에서 염색감을 널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몸은 좀 괜찮소? 어제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났는데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가 일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당에 있는 저쪽 빛 염색감 좀 말려주시오. 춘매는 칠복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그가 관아에서 도망친 노비라는 주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칠복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염료는 어떻게 써야 하오? 색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춘매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사실 이 염료는 팔도에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했지요. 당신이 염색도 알고 있소?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칠복은 수줍게 웃더니 그릇을 들고 염료를 섞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춘매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매, 이걸 어째. 내가 평생 써도 그리 고운 쪽빛이 안 나왔는데. 칠복의 손이 염료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자 그 모습에 춘매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칠복의 손등에 있는 특이한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손등의 자국은 어쩌다 생긴 거요? 칠복은 갑자기 손을 염료 속에 깊이 집어넣으며 얼버무리며 말했지요. 어릴 적 실수로 염색 가마에 빠져서. 춘매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듯이 이 산에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 순간 담장 너머로 도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보기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지요. 그 도망친 놈의 특징은 손등에 특이한 화상 자국이 있어. 사또댁 도장 모양의 화상이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요. 춘매는 황급히 칠복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손등에 있던 자국이 정확히 그 모양이었지요.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오. 관아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소. 순간 칠복의 눈빛이 흔들렸는데 춘매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동시에 읽었지요. 한참 후 해가 저물 무렵 주모가 술병을 들고 염색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염색감을 정리하고 있는 칠복에게 다가갔지요. 아이고, 이 사내 아직도 여기 있었구먼. 회포나 풀자고 술 한 병 가져왔다. 칠복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말이지. 사또댁 마님이 내일 직접 이 마을에 온다 카더라. 그게 사또댁 마님이요?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메, 내 표정 보니 맞구나. 내가 정말 화상 자국 있는 그 노비제. 들어보니 사또댁 마님이 직접 수소문한다 카는데 보통 일이 아닌 모양이대. 그때 마침 옥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모와 칠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지요. 아이고, 술판이 벌어졌나? 나도 한잔 하자 아이. 주모는 급히 옥녀를 뒤뜰로 끌고 가 상황을 설명했는데 의외로 옥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아이. 그 손등 화상만 봐도 사또댁 도장 모양이란 거 알지. 그래도 내가 입 싹 닫고 있었잖아. 언니가 알고도 말 안 했어요? 그럼 그 고을 사또와 마님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지? 우리 삼촌도 그 집 노비였다가 매 맞아 죽었다 카이. 우리 같은 천민은 서로 도와야지. 춘매는 안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져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작은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요. 여보, 오늘도 그 사또네 때문에 마음이 무겁네요. 춘매는 조심스레 초를 켜고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 묻히고 이제 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사상에는 간소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춘매는 조용히 남편의 위패에 절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칠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복은 놀란 표정으로 얼른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요? 춘매가 문을 열자 칠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장을 찾다가 다 보셨소?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네 때문에 남편을 잃으셨군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와 칠복은 서로의 눈빛만 주고받다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매. 이 빌어먹을 하늘은 왜 이리 합조가 없노? 어서 염색감부터 걷어야지. 춘매가 소리치자 칠복은 말없이 염색감을 걷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안쪽 창고로 들어가요. 이러다 염색감이 다 망가질라. 두 사람은 창고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져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미처 빗장을 걸기도 전에 문고리가 부러지며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이제 어쩐다요? 춘매는 젖은 저고리를 짜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녀의 젖은 옷 사이로 하얀 살결이 비쳐 보였지요. 칠복은 꿀꺽침을 삼키며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비가 그치면 나가면 되지 않겠소?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매의 풍만한 곡선미가 젖은 옷 사이로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는 속옷이 달라붙는 느낌에 당황하고 말았지요. 이런, 내가 지금 뭔 생각을. 이래선 안 되는데. 춘매도 칠복의 탄탄한 상체가 젖은 옷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요. 아까 내 위패를 보셨지요? 그건 내 남편이오. 3년 전 사돈의 일로 억울하게 죽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또네 때문에 도망친 것이오. 사또댁 마님이 어쨌소? 저를 밤마다 불러 몸종 취급했소. 거절하자 도둑으로 몰아 매를 때리고.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등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등에는 끔찍한 매자국이 선명했지요. 이것 보시오. 귀한 옷감 도둑질했다고 누명 쓰고 맞은 것이오. 하지만 난 그런 적 없소. 단지 거절했을 뿐인데. 춘매는 그의 등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비슷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다 죽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남편도 마님에게 하인 취급받지 않겠다 했다가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놈의 가슴엔 늘 먹물처럼 까만 응어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만나고.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점점 거칠어졌는데 칠복의 손이 조심스레 춘매의 젖은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이런 마음 처음이오. 칠복의 손길이 춘매의 옷고름으로 향했지만 춘매는 거부하지 않았지요. 나도 당신이 물에 젖어 들어온 순간부터 춘매의 옷고름이 스르륵 풀리며 젖은 살결이 드러나자 칠복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쌓아둔 염색감 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당신 손이 염색물만 잘 다루는 게 아니구먼. 칠복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쓸어내리자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지요. 이리 와요. 내 오랫동안 메마른 꽃밭에 단비를 내려주시오. 바지춤이 풀리고 붉은 빛 염색감이 두 사람의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선 폭우가 쏟아지는데 창고 안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매. 이게 어찌나 거시기한지 장독대 쟁인의 절구대보다 더 장하구먼. 난 이제 당신만이 여인이 될라요. 춘매는 칠복의 탄탄한 등을 쓸어내리며 그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동안 창고 밖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뜬 옥녀가 입을 막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춘매 색시 봐라. 저 움직임이 물레질보다 더 빠르네. 어쩐지 염색집에서 자꾸 요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니. 옥녀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헐떡이며 보고 있다가 뒷걸음질 치다 장독대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지요. 뭐야? 밖에 누가 있어? 칠복이 움찔하며 일어나려 하자 춘매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고양이겠지. 어서 계속. 잠시 후 춘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당신 손길에 온몸이 물드는 것 같아요. 한편 마을 주막에서는 도승이 술을 마시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옥녀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어머, 도승아재 여기 있었어? 아까 염색집에서 신기한 걸 봤다 카이. 주모가 황급히 옥녀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도승의 날카로운 귀에는 이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염색집에 뭐가 있었는데? 도승은 눈을 번뜩이며 일어났습니다. 염색집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군. 도승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놈의 약점을 찾았구나. 내일 아침 사또댁 마님께 알려드리면
이튿날 아침 염색집 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해 있었는데 도승이 앞장서고 뒤에는 관아의 하인들이 커다란 비단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염색집 주인, 관아에서 온 중요한 주문이오. 춘매는 어젯밤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로 하인들을 맞이했지요. 관아에서 무슨 주문을? 도승이 비단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사또님 생신에 쓰일 귀한 비단이오. 3일 안에 쪽빛으로 물들여야 하니 팔도에서 소문난 솜씨로 제대로 해주시오. 춘매는 꾸러미를 받으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또 생일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염색은 해드리겠소만 이건 너무 급한 주문이라. 3일 안에 해야 한다니까. 특히 내일 사또댁 마님이 직접 확인하러 오신다 하셨소. 춘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승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지요. 걱정 말게. 마님께서 직접 오신다니 큰 영광이겠군. 귀한 비단도 중요하지만 마님께는 더 중요한 볼일이 있으실 테지. 흐흐흐. 도승이 떠나자마자 춘매는 당황한 표정으로 칠복을 찾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일 사또댁 마님이 직접 온다고 해요. 칠복은 창백한 얼굴로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당장 떠나겠소. 아가씨에게 해를 끼칠 수 없소.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도승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옥녀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매, 큰일 났다. 사또댁 마님이 벌써 마을에 도착했다 카이. 지금 주막에서 쉬다가 곧장 여기로 온다. 뭐라고? 내일 온다 했는데 벌써. 그 순간 마당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염색집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서 숨으세요. 칠복을 급히 뒷방 벽장에 숨기고 춘매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정돈한 뒤 마당으로 나갔는데 잠시 뒤 사또댁 마님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염색집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이었지만 화장기 짙은 얼굴에서 아직도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여인이었지요. 내가 이 마을의 염색장이냐? 네, 마님. 평민 염색장 춘매라고 합니다. 마님은 춘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었다. 내가 그 도망노비를 숨기고 있다지? 춘매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염색일만 하는 사람인데. 마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쯧쯧, 도망노비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도 있더구나. 염색만큼이나 몸도 잘 적신다고. 춘매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자가 왜 도망쳤는지 마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마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춘매에게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뭐 그 자가 말했다고. 그 건장한 몸을 욕심냈다고. 쯧쯧. 마님의 붉은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손으로 내 몸을 잠시 만지게 했을 뿐인데 거부하더군. 천한 노비 주제에 한양 기생들도 부러워하는 이 몸을 거부해? 춘매는 마님의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 매를 때리고 도둑으로 몰아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천한 노비의 손으로 하셨던 짓이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때 마님이 손을 들어 춘매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춘매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감히 내 주제에. 제 주제는 이 마을의 염색장일 뿐이지만 마님의 주제는 뭐죠?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독사인가요?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매는 기세를 몰아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마님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남편이 칠복이를 구하려다 억울하게 죽었소. 마님이 거짓말로 사또님을 속여 매질로 죽게 한 것이오. 무슨 소리냐? 내 남편이 누구였다고? 박서방이었소. 3년 전 관아에서 매 맞아 죽은 사람.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뒷문으로 옥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봤심더. 마님이 칠복이 도련님을 유혹했는데 거절하자 매질을 했다 카이. 그날 내가 관아 담장 밑에 숨어서 다 봤소. 이 계집이 무슨 소리? 뿐만 아니라 박서방이 그날 칠복이 도련님을 구하려다 마님 손에 죽었다 카이. 내 사촌이 관아 일꾼인데 그날 밤 다 지켜봤다 했어. 마님이 칠복이 도련님 담당케 한 거, 거절하니까 매질한 거, 그리고 박서방이 막으려다 죽은 거. 마님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멍청한 것들. 누가 그런 헛소문을 믿겠느냐. 내가 사또 마님이다. 그때 뒷방에서 칠복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마님, 천한 놈의 말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마님은 칠복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소. 마님은 갑자기 비단 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모두 죽어야겠구나.
마님이 칠복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춘매가 재빨리 물감 그릇을 집어 마님의 얼굴에 던졌는데 푸른 염료가 마님의 얼굴을 뒤덮었고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내 얼굴! 이 천한 계집이 감히! 마님이 칼을 다시 집으려 할 때 밖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마님은 어디 계신가? 푸른 염료로 뒤범벅이 된 마님의 모습에 사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마님. 얼굴이 왜 그리 되었소? 마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천한 계집과 도망노비가 날 모욕했어요. 당장 처형하세요. 사또는 칠복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그 도망친 노비냐? 칠복은 천천히 걸어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사또님. 제가 도망친 것은 사실이나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도망친 것만으로도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제 목숨은 사또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진실만은 알아주십시오. 부인 마님이 저를 밤마다 불러 이 손으로 몸을 만지게 하셨고 거절하자 매질을 하셨지요. 이 천한 노비가 날 모욕했다. 당장 처형하라. 마님이 발악하자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영감님, 이게 다 사실이라니까요. 내가 그날 밤과나 담장 밑에 숨어서 다 봤심더. 마님이 칠복이를 밤마다 불러 이상한 요구를 하고 거절하니 매질했다 카이. 사또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내 아내가 노비를 유혹했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 더 무서운 일도 있었답니다. 춘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박서방이 칠복을 구하려다 죽었어요. 마님이 거짓 고변에 매질로 죽게 했지요. 사또는 놀란 표정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 그때 죽은 그 노비 말이냐? 내게는 단순 사고라고 했었는데. 마님은 발버둥쳤습니다. 여보, 이 천한 것들 말을 믿으시겠어?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때 칠복이 저고리를 걷어 등에 있는 매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또님, 이것이 제가 도둑으로 몰려 맞은 자국입니다. 하지만 전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지요. 박서방이 그날 밤 뭐라고 했더라? 그때 춘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죽기 전 사또님은 모르실 거다. 마님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를 구하려다 죽은 것이지요.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의 죽음도 이 노비의 도망도 모두 내 짓이었단 말이냐? 마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도령과나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노비를 당장 끌어내라. 도망친 죄로 당장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사또가 손을 들어 하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다려라. 이 일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칠복은 머리를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도망친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사또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또는 칠복의 등에 새겨진 매자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것들이 마님이 준 매질 자국이란 말이냐? 여보,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이 천한 노비놈이 저를 유혹했다고요. 하지만 사또의 눈길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칼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칼을 집어들며 말했지요. 이건 내 서랍에 있던 칼이 아니냐? 어찌 마님의 손에? 아이고, 내가 다 봤어요. 마님이 며칠 전 관아에서 나오실 때 그 칼을 몰래 챙기는 걸 봤심더. 칠복이란 놈을 죽여야 한다 하면서. 사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박서방이 죽은 것도 이 노비를 괴롭힌 것도 다 내 짓이었구나. 마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뒷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녀가 발을 내밀어 마님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디 도망갈락하노? 독사 같은 마님아. 아직 받을 벌이 남았거든. 사또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님을 관하로 끌고 가. 오늘부터 마님이 아니다. 곧 국문을 시작할 것이다. 하인들이 마님을 끌고 나가자 사또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초가 많았겠구나.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내 결백함이 증명되었으니 노비 문서는 찢어버리겠다. 칠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님. 내 몰랐다. 이런 악행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춘매 씨의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으니 사당을 세우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소. 칠복은 일어나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요. 내 몸은 상처 입었으나
진실은 상처 입지 않았소. 이제 우리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흔들렸습니다. 춘매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요. 당신은 자유이고 나도 자유요. 사또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 주위로 푸른 물감 자국이 마치 꽃처럼 핀 마당 위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지요. 오늘 밤 당신 손길로 저를 물들여 주세요. 한 달 후 사또는 약속대로 춘매의 남편 박서방을 위한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사당 앞에서 춘매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여보, 이제 당신 누명이 벗겨졌어요. 편히 쉬세요. 사또는 제사를 마치고 춘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춘매, 그간 억울함이 많았소. 박서방은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내 눈이 멀었구려. 이제라도 제대로 갚겠소. 사또님 덕분에 이제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칠복은 춘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었고 관아에서 염색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염색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모가 술병을 들고 찾아왔지요. 주모는 술을 한 잔 들이켜고 춘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매와 칠복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한 잔 주라. 오늘 내가 특별히 비밀 하나 말해줄 테니. 무슨 비밀? 주모가 물었습니다. 옥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낄낄 웃으며 말했지요. 사실 내가 그동안 춘매를 지키려고 소문을 퍼뜨렸다 아이가. 혼자 사는 여인네가 밤마다 젖는다 하면서 말이지. 춘매는 깜짝 놀라 옥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다 아이가. 그래야 사또댁마님이 의심 안 할 것 아니가. 춘매가 남편 죽음에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차라리 음탕한 과부 소문이 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춘매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녀의 배려가 그녀를 감동시켰지요. 언니, 그런 깊은 뜻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잘 되었으니 된 거지. 자, 오늘은 실컷 마시자고. 한 달 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염색집 앞마당에 화려한 혼례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칠복과 춘매의 정식 혼례날이었지요. 아이고, 저기 신랑 신부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칠복은 관복에 가까운 의복을, 춘매는 화려한 연분홍빛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옷은 칠복이 직접 물들인 것으로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쩜 저리 곱게 물이 들었노. 염색장 부부가 맞긴 맞네. 옥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누구도 춘매를 밤마다 젖는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염색골의 꼬지라 불렀지요. 자네들 복 받았네. 이제 내 아랫동네 큰 집으로 이사가 살게. 사또는 혼례 선물로 넓은 집과 땅을 내렸고 혼례를 축하하는 잔치가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칠복과 춘매는 드디어 둘만 남았지요. 이제 제 몸도 마음도 온전히 서방님 것이라요. 춘매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칠복은 그녀의 손을 잡고 혼례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 이 이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소. 방 안에는 칠복이 직접 물들인 붉은 비단 이불이 펼쳐져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며 속삭였습니다. 물들임엔 비결이 있다오. 천천히, 깊이, 충분히 젖어야 물이 고르게 드는 법이지. 이 몸도 당신 손길로 물들여줘. 마음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동안 염색골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처럼 진하게 물든 전설이 이 마을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염색은 젖어야 물이 드는 법이오. 그리고 당신도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옵니다. 춘매와 칠복은 인화만중의 고난을 겪었으나 서로에게 물들어 결국 화우동락의 삶을 살았지요. 참으로 세상만사 물 흐르듯 변하는 법. 억울한 누명도 가슴 아픈 상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의 물에 씻겨나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